자, 자,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설명할 내용은 통계입니다, 통계. 그쵸? 자, 통계 부분도 필기 이쁘게 해놓고 정리해보도록 하자. 통계가 뭐니? 통계. 통계가 뭐야? 자료 같은 거 하는 거요. 그치. 우리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요. 수로 된 자료예요. 숫자로 된 자료.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숫자로 된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다 통계라고 부를 겁니다. 네. 숫자로 된 자료를 정리하는 거. 근데 예, 수로 된 자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숫자. 이씨. 좌표. 별량이라고 부릅니다. 키, 몸무게 등 숫자로 된 자료를 우리가 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보여주기 편하게 이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걸 우리가 통계라고 부를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자료를 정리했을 때 이제 중3 때 뭘 배우냐면 자료를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자료가 문제를 풀 때는 뭐 20개, 30개 이거밖에 안 되지만 맞죠? 네. 평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하는 자료의 개수가 막 10만 개, 20만 개 이렇게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맞죠? 사실 몇백 개만 되더라도 자료의 양이 엄청 많단 말이야. 한눈에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불러서 얘만 봐도 자료의 생김새가 어느 정도 이런 값을 띠는구나. 특징적인 값, 그치? 그런 거를 대표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값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자료를 대표하는 값입니다. 정리된 자료를 대표하는 값. 근데 이 대표값은 종류가 몇 종류?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균. 중앙값. 중앙값. 두 번째, 체리. 그치, 최빈값.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균이라고 부르는 값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다 외워주셔야 돼요. 평균 값이에요. 평균입니다, 그냥. 오케이? 예. 자, 그럼 중앙값이라는 애는 뭐냐면요. 자료를 어떻게 했을 때? 작은 수. 크기 순으로 정리했을 때, 맞아요.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크기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어디에 오는 값? 가운데. 그치, 가운데 오는 값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료의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중앙, 말 그대로 가운데는 사실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홀수개일 때에만 가운데가 존재해요. 맞죠? 자료가 3개예요. 그럼 가운데 몇 번째 거? 두 번째. 그치? 자료가 11개예요. 그럼 가운데는 5개. 6번째 거. 쉽게 구하는 방법은 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예요. 여기서 n은. 네. 그쵸? 그냥 2분의 n 반으로 쪼개요. 그러면 소수점으로 나오겠지. 5.5? 5.6? 맞지? 그 소수점을 버리는 게 기호로는 이렇게 대괄호를 쓰거든요. 의미는 몰라도 돼요. 무슨 뜻이라고? 소수점을 버려요. 일단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만 배웁시다. 거기에 더하기 1개예요. 이게 중앙값이에요. 아니, 여기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부를 거라고. 예. 그렇죠? 크기수는 나열을 했어. 그러면 자료가 예를 들어 13개야. 반으로 쪼개면 얼마? 네? 6? 그렇지. 6.5 맞습니까? 이거 개가 아니라 번째로 써야 되는구나. 말리고 쓰자. 6.5 소수점 때 그럼 얼마? 6 더하기 1 7. 그러니까 7번째 숫자가 중앙값에 해당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요거 여기 번째 숫자가 중앙값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n이 짝수일 때에는 중간이 없어요.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쵸? 네. 이럴 땐 중앙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야?
반번. 그치? 딱 반으로 쪼갰을 때 있는 것과 얘와 그 다음 번째. 맞지? 번째의, 그치, 평균. 근데 평균이라는 용어는 안 나왔으니까, 예, 아직 안 배웠으니까 밑에서 배우고 설명을 하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료가 20개야. 그럼 반으로 쪼개면 얼마? 10, 10번째, 11. 11번째 숫자를 가지고 평균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중앙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징이 뭐 별건 아닌데 자료에 없는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평균도 자료에 없는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지? 계산을 해보면. 근데 중앙값은 딱히 뭐 별다른 특징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특징보다는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중앙값 구하는 법. 됐습니까? 네. 자,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이에요. 많이 등장하는 값을 최빈, 빈도가 가장 많다라는 뜻이거든. 예를 들어서 1112, 아이씨, 자료 숫자가 너무 작은데? 자료를 크게 쓰자. 1, 1, 1, 2, 2, 3입니다. 네. 총 6개의 자료를 조사한 거죠? 누가 제일 많이 등장했습니까? 1, 1. 맞습니까? 최빈 값은 얼마? 1. 1이야. 맞니, 지호야? 네. 아, 근데 만약에 111, 2, 2, 2, 3이야. 그럼 최빈 값은? 1, 2. 1, 2. 둘 다 됩니다. 그쵸? 111, 22, 2, 3, 3, 3이에요. 이러면 최빈 값은? 1, 2, 3. 없습니다. 없다. 없다예요. 네. 빈도가 다 똑같을 때는 가장 많이 나온 걸 최빈 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나오면 없는 겁니다. 최빈 값은.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특징이 뭐야? 최빈 값의 특징은 2개 이상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이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맞죠? 그러니까 다른 값들은 하나씩만 등장하는데 이건 최빈 값만의 특징이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있었을 때는 하나였는데 얘가 추가가 되니까 2개가 됐고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야. 최빈 값이. 이해되십니까? 네.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평균. 제일 많이 쓰는 대표값이죠. 우리가 뭡니까? 나누기. 그렇지. 별량의 개수로 누구를? 4. 그렇지. 별량의 총합을 나눈 거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를 거고요. 대표값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값입니다. 맞죠? 이걸 평균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평균 어떻게 하겠다? 10번째랑 11번째, 아까 2분의 n번째랑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숫자 2개를 더해요. 더해서 총합을, 개수가 몇 개니까? 2개. 2개니까 2로 나누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평균이고요. 평균은 특징이 뭐냐면요.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이상점에 영향을 받아요. 이상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점은 뭐냐면요. 네. 가장 크거나, 그러니까 다른 자료랑 다르게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값을 이상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이거 지우고 써볼까? 안 말라가지고. 자, 1, 2, 3, 4입니다. 1, 2, 3, 4. 맞죠? 이렇게 있어요, 자료가. 그럼 얘는 평균이 어떻게 돼? 자료가 총 4개니까 다 더하면 얼마야? 4. 10이죠, 다 더하면. 맞습니까? 근데 개수가 4개니까 얼마야, 평균이? 2.5. 그렇지, 2.5예요. 그러니까 자료의 근처에 평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뭘로? 그러니까 대표하는 값으로 사용을 하기가 적절해. 근데 여기에 누가 갑자기 추가가 돼? 그치? 100 이런 걸 하나를 추가를 해보자. 그러면은
자료의 총합이 얼마야? 110이죠? 네. 자료의 평균은 얼마야? 나누기 5니까 22란 말이야. 그래서 맞지? 네. 자료의 개수가 5개니까 평균이 얼마? 22예요. 그러면 얘의 위치가 어때? 얘네들 사이에 되게 어정쩡하게 등장을 해요. 네. 맞지? 네. 이럴 때에는 이 평균이 대표하는 값으로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자료에 비해 튀는 점들, 큰 값이나 작은 값을 이상점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에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는 값이 있을 때에는 대표하는 값을 보통 중앙값이나 아니면 최빈값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정리를 했을 때 자료를 보기가 힘드니까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이거 3개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얘네들을 보여주면서 이쁘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 대표하는 값 3가지에 대해서 보고 그러면 이 3개만, 셋 중에 하나만 알면 자료를 정리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필기를 하고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대표값 배웠으니까 잠깐 다음 설명하기 전에 앞에 거 요거 자료 2개만 살펴봅시다. 네. 첫 번째 자료는요 33333 3 5개를 조사한 자료고요. 두 번째는 1, 2, 3, 4, 5입니다. 자, 요렇게. 자, 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표값을 알아볼 건데 첫 번째 거 대표값 중앙값 뭐 있어? 3개 있었죠? 중앙값, 최빈값, 평균. 첫 번째 거 중앙값 얼마예요? 3. 그치, 3. 그러니까 중앙값 조사해보면 첫 번째에도 3 맞지? 네. 두 번째 1, 2, 3, 4, 5라는 자료도 중앙값은 얼마? 3. 그치. 자, 최빈값 조사해봅시다. 첫 번째 거 최빈값 3. 없어요. 없다. 가장 많으면 없다라 그랬지. 아, 맞습니까? 네. 밑에 거 최빈값 없다. 없어요. 가장 많이 등장한 거 아닙니다. 얘밖에 등장을 안 한 거지, 그죠? 네. 자, 평균입니다. 밑에 거 평균 얼마예요? 3. 자, 위에 거 평균 3, 총합이 15거든, 그치? 네. 밑에 것도 총합 얼마야? 3. 15예요. 그러니까 평균은 둘 다 3, 3. 자, 그러면 대표값이라는 애가 자료를 조사를 해놓으면 그 자료를 보기 좋게 대표하는 값이라고 했어요, 그치? 근데 두 자료는 분명히 다르게 생겼는데 대표값만 봐서는 두 개가 다른지 같은지 확인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치? 네. 아, 그러니까 대표값이 자료를 깔끔하게 보여주는 건 가능하지만 자료를 얘 혼자 대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쓰기로 한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산포도입니다. 산포도.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흩어진 정도. 글씨가 이렇게 이상하네. 봉필이 다 깨져가지고. 그쵸? 분산하고 분포할 때 포자예요. 흩어질 때, 분산할 때가 흩어져 있다 할 때 산자고 정도도자, 그치? 그러니까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야. 네. 그러니까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평균, 그러니까 대표값을 중심으로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표현한 걸 산포도라고 합니다. 자료의 값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얘도 이제 종류가 몇 개?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분산. 편차입니다. 편차. 편차. 편차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자료의 별량 값에서 우리가 구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정의를 해요. 네. 그치? 그러니까 얘 평균 얼마였어? 3이었죠? 네. 맞지? 그럼 얘 어떻게 돼? 0. 0. 자료에서 평균 뺀 거야. 네. 반대로 빼면 안 된다. 얘는 얼마야? 0, 0, 0, 0. 네. 맞지? 밑에 거 해보자.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2. 음수 나와도 돼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산포도 자료로부터, 평균으로부터 자료 값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추가를 하게 되면, 자료가 구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네.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대표값을 쓰는 이유가 뭐야? 자료가 너무 많아서야 얘 깔끔하게 보려고 하나로 퉁치려고 했단 말이야. 그치? 네. 근데 편차는 다시 자료의 개수만큼 개수가 늘어나요. 네. 맞아? 네. 그럼 편차를 쓰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겨, 편차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표하는 값을 평균을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눴으니까 편차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평균처럼. 근데 아쉽게도 편차의 특징이 있죠. 편차는 평균처럼 구하려고 봤더니 총합이 항상 얼마야? 0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합이 0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도 총합이 0이고요. 얘도 다 더하면 0이란 말이야. 편차는 총합이 0이기 때문에 편차 가지고는 평균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의미가 없다는 거야. 평균을 내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냥 더하면 평균을 내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보자. 제곱을 해서. 왜? 그러니까 다 양수로 만들면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겨? 그치,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제곱하면 다 0이니까 분산도 0이겠네. 첫 번째 자료 분산 얼마? 0. 그치, 분산 0. 얘는 그럼 제곱하면 얼마예요? 4, 1, 4. 다 더하면 10이네. 그러면 나누기 5 하면 평균 내는 거니까 나누기 5 똑같이 하는 거지? 네. 분산 얼마? 2. 요렇게. 분산은 어때? 두 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값을 추가를 하게 되면, 대표값 옆에 추가를 하게 되면, 자료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이유로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낼 거예요. 네. 됐죠? 근데 편차를 제곱해서 이제 평균을 내다 보니까 값이 어때? 좀 크게 나올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그치. 제곱을 해서 구한 거니까 얘를 어떻게? 루트 분산. 루트에다가, 분산을, 루트를 씌워서 값을 좀 줄인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치. 표준 편차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의 특징은 뭐 별거 없어요. 특징 두 개 묶어서 그냥 둘 다 보다 항상 양수다. 음수로 나오지 않아요. 뭐 요 정도 특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분산 구하는 겁니다. 중3에서의 핵심은. 이게 이제 계산이 귀찮고 어려운 거죠. 실수하기도 딱 좋고 덧셈뺄셈이 많다 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빠르게 구하는 걸 배우도록 할게요. 서술형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교과과정 외 고등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맞죠? 자, 평균이 지금처럼 이쁘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료들을 다 빼서 제곱을 해서 더해가지고 그 개수로 나누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하나 더 배웁니다. 나중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방법이 뭐냐면요, 제라고 불러요. 네. 요건 모르면 안 해도 된다, 지호야. 덧셈뺄셈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여기 빼기 생략. 제평제. 근데 뭐의 제곱의 평균인데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네. 알겠죠? 앞에 다 별량의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별량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제곱을 자, 봅시다. 지금 주어진 별량이 이렇게 5개죠? 네. 얘 가지고 한번 정말 제평평제 이렇게 하면 2가 나오는지 해봅시다. 자,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게 별량이잖아, 그치? 네. 얘네들을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각각 다 제곱하면 얼마죠?
1, 4, 9, 16, 25. 다 더하면 얼마야? 다 더해서 나누기 5 하면은 평균인 거죠? 얼마야? 11. 그렇지, 11. 맞아요?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됐지? 그러니까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제평. 그리고 평균의 제곱입니다. 얘 그냥 평균 낼 수 있죠? 얼마였어? 3. 그럼 평균의 제곱은 얼마야? 이게 제평. 9. 그렇지. 평제는 얼마? 3의 제곱 9. 따라서 분산은 뭐라고? 3. 11에서 9를 뺀 2.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이게 언제 도움이 되는지까지 한번 보고 촬영을 마치도록 하죠. 네. 자, 요쪽만 지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똑같이 자료를 던져줘 놓고선 X. 그치, 미지수 두 개, X랑 Y를 집어넣어 놓는 경우거든요. 네. 미지수 X랑 Y를 네. 좀 깔끔하게 지우자. 네. 자료 계산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숫자가 많지. 자, 5개의 자료가 주어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방금 한 것처럼 어떻게 1, A, 뭐 B, 4, 5입니다. 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네. 방금 거 조금 그냥 이용한 거예요. 네. 이렇게 5개의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평균이 얼마? 3. 그렇지. 분산이 얼마? 2.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역시 눈치는 빨라. 좋아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A랑 B의 뭐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랬을 때 A, B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와요. 두 개의 곱이 얼마인지. 네. 그러면 우리 아까 푼 거 여기서 추측대로는 얼마 나와야 돼? 6 나오겠죠?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자, 평균이 3이면요.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했을 때 나누기 5 한 게 얼마? 다 더했을 때 나누기 5 한 게 그치? 아.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3.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 더하기 5를 5로 나눈 게 네.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은 분자가 15여야 되는 거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죠? A 더하기 B가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첫 번째 이렇게 평균으로 조건 하나 찾아주시고요. 그치? 네. 자, 두 번째 분산 이용할 거예요.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네. 그 편차를 이 밑에다 써. 편차가 뭐여서 평균이 3이니까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그렇지? A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3, 1. 1, 2. 2 이렇게. 이게 편차야. 네. 그럼 제곱하자 어떻게 돼? 4 A 마이너스 3의 제곱, B 마이너스 3의 제곱, 네. 1, 4 이게 편차 제곱의 합이잖아. 네. 그걸 평균을 내면 또 5로 나누면 얘가 얼마? 2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정리해볼까? 아이고 왜? 아, 필기? 네. 괜찮아. 이따가 영상 보고 하세요. 자, 얘 그럼 어떻게 돼? 정리하면? 4 더하기 이제 일단 앞에 거 전개하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네. 플러스 플러스 9가 2번, 18. 그리고 숫자 부분 더하기 9 분모 올라가서 곱해주면 10 나올 겁니다. 맞죠? 네. A 더하기 B 값이 얼마? 5였어요. 집어넣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30이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40입니다. 얼마야? 27이니까 1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오. 맞죠? 아. 맞아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20.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가 1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25죠? 네. 따라서 2AB는 12, AB는 얼마다? 6.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네. 기본 풀이야.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귀찮았죠, 지금. 네. 요 식을 찾아내는 게 이거 전개하고 대입해서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 부분을 뭘로? 숫자편제. 그렇지. 재평평제로 계산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뭐야? 이것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동일입니다. 네. 그죠? 네. 평균 됐죠? 그러면 얘 가지고 봅시다. 재평 어떻게 되겠다고? 1 더하기. 그렇지.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16 더하기 25를 5로 나누면 이게 뭐야? 재평이죠. 별량의 제곱의 평균. 네.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 얼마? 9. 9를 빼면 얼마다? 10. 2 분산. 넘어가면 11이겠죠? 네. 곱해지면 55겠네? 네. 정리해 주시면 얘가 42네요. 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42를 더하면 55니까 13이다. 바로 나오지. 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맞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똑같이 계산이 되는데 그 계산 과정이 굉장히 짧게 스킵이 돼요. 네. 이 부분에서 얘를 쓰고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외워서 그걸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줄여주는 건데 서술형에선 쓰면 안 돼요. 배우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해주시고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조금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통계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네. 요거 가지고 뭐 이제 몇 개 더 있거든요. 별량을 이제 변화한 별량에 대한 값 구하기라든지 네. 뭐 두 집단 비교하는 거라든지 이런 유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 유형이니까 문제풀이 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6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일단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